자, 일단 두 가지 단어를 좀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 정의역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 값이 서로 다를 때, 자,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골라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건 아무거나 고르는 거야. 고른 원소가 서로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같지 않을 때 그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자, x가 자, 1, 2, 3, y가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자, 서로 다른 애면 얘네들이 가리키는 게 서로 다른 친구들이어야 돼요. 자, 1이 가리키는 거랑 2가 가리키는 거랑 3이 가리키는 거랑 서로 달라야 돼. 자, 이런 형태면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이런 형태 있죠? 자, 서로 다르지만 얘네들이 가리키는 게 같을 경우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인데요.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자, 그러니까 1대1 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원소일 때 걔네들의 함수값이 다른 상태 1대1 함수이고요. 자, 이게 fx라는 것은 치역이죠, 치역. 근데 그게 y, 공역과 같을 때요.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 있죠? 1, 2, 3. 그 다음에 y가 a, b, c, d였는데 그래서 1이 A를, 2가 B를, 3이 C를 가리키면 이건 1대1 대응은 맞아요. 1대1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는 맞지만 자, 공역은 A, B, C, D고요. 치역은 A, B, C이니까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집합 관계로 나타내면 함수가 있고요. 걔의 부분집합의 1대1 함수가 있고 걔의 부분집합의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면 함수가 맞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이거는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서로 다른 값이 할당돼 있어요.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면 1대1 함수이고요.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단 말이지. 그러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다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함수다. 자, 이 경우는 자, 1일 때 가리키는 거, 2가 가리키는 거, 3이 가리키는 게 서로 다 달라요. 1대1 함수이고요. 하지만 공역은 ABC인데 치역은 ABC란 말이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요.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얘는 1이 가리키는 값과 2가 가리키는 값이 같아요. 이러면 1대1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함수예요. 그냥 함수. 자,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 일단 함수를 판단하는 거는 y축에 평행한 걸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면 그건 함수랬죠. 그럼 지금 일단 함수인 상태에서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봐요. 걔와 교점이 한 개인지를 보면 됩니다. 교점이 한 개라면 반드시 일단 1대1 함수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반드시 하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1대1이라는 키워드는 일단 들어갑니다. 자, 얘는 1대1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1대1 대응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자, 별말이 없으면 함수는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치역은 뭘 따지면 되냐면 함수 그래프를 y축에 다 붙여버려. y축에 다 붙여버리면 얘가 치역이에요. 그러면 y축에 있는 모든 수, 즉 모든 실수가 치역이에요. 공역과 치역이 같으므로 1대1 대응이에요. 자, 두 번째는 x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1대1이라는 키워드를 일단은 쓸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이 그래프를 y축에 갖다 붙여 놓으면 자, 이 부분이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가 0보다 큰 실수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아.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겁니다. 자, 이 친구는요.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 얘는 1대1이란 키워드가 적용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서로 다른 두 원소, 정의역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 B가 있는데 자, y는 K를 가리키고 있는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값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못합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에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그러니까 정의역도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의 함수인데 x의 값이 x에 대한 함수값 fx가 x여야 돼. 이게 뭐냐? 그냥 y는 x 생각하면 돼요. y는 x. 그러면 자, 예를 들자면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 예를 들어 a, b, c 같은 집합이죠? 자, A가 가리키는 게 A. 다들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돼요. 그런 게 항등 함수입니다. 자, 항등 함수는 보통 i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함수 기호로 f, g, h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항등 함수는 i를 많이 쓰고 집합 x에서 정의된 항등 함수를 ix라고 나타내요. 이거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합 x에서 정의된 게 ix면 집합 y에서 정의된 건 iy. 자, 별말이 없으면 그냥 i라고 돼 있으면 걔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항등 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인 겁니다. 그래서 항등 함수를 떠올릴 때는 그냥 y는 x 떠올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요. 1, 2, 3, 1, 2, 3. 1이 1을, 2가 2를, 3이 3을 가리키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상수함수요. 상수함수 우리 y는 3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x의 값이 뭐가 됐든 간에 y의 값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만 대응될 때 자, 그때 걔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x라는 집합이 뭐 있고요. x라는 집합이 1, 2, 3.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a, b, c가 있는데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같은 애를 가리키는 거야. 같은 애를. 자, 그러면 fx는 c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x에 뭘 대입해도 값이 어떤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치역은 원소가 한 개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이제 자,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명은 패스할게요. 이거 나중에 언제였지? 적분 때, 미적분 때 쓰는 건데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랍니다. 자, 기억. 자, 일단은 자, 여기 주어진 애들은 전부 다 함수예요. 함수 y축과 평행하게 긋잖아요. 그러면 교점은 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일단 전부 다 함수인 건 맞아요. 전부 다 함수인 건 맞는데 거기에서 1대1 함수냐,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이냐, 아니면 좀 특별한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와요. 얘는 일단 1대1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어요. 1대1 함수는 맞고요. 자, 거기에 자, 이 함수는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그래프를 전부 다 y축에 붙여버리면 치역 또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1대1 함수인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까지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x의 서로 다른 원소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0, 1, 2가 가리키는 값이 전부 다 1도 C를, 2도 C를, 3도, 마이너스 3도 C를 가리키죠? 이런 건 상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디귿은 자, 디귿은 함수지만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죠? 이 친구는 1대1이라는 키워드를 못 쓰고요. 상수함수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y는 x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미음. 자, 미음 본 김에 마저 보면 미음은 공역이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얘를 y축에 붙여버리면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항등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1대1 대응인 건 항상 1대1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죠.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은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와요. 교점이 한 개면 1대1이라는 키워드를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1대1까지는 맞는데 1대1 함수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치역이 0보다 큰 부분이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요.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므로 1대1 대응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응? 자, 다음 쪽 갈게요. 자, 두 집합 x 그리고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죠? 자, 그게 1대1 대응이고요. a가 0보다 크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일 거예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에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3까지 그 다음에 공역은 1부터 11까지요. 1부터 11까지. 자, 어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이 뭐 요거고 x가 3일 때 함수값이 뭐 11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1대1은 맞습니다. 이거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생기죠? 1대1 함수는 맞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공역에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얘는 치역을 보면요. 이 부분이 치역이에요.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정의역의 가장 작은 원소 마이너스 2에 공역의 가장 작은 원소 1이 대응되고요. 정역의 가장 큰 원소 3에 공역의 가장 큰 원소 11이 대응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 1부터 11까지 공역과 같은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1이라는 점과 여기 3,11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므로 y-1은 기울기 3-2분의 11-1에 x-2 나머지는 계산해주면 a, b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상등함수와 상수함수. 자, f는 항등함수래요. 자, 그러면 fx는 x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인데 어디 갔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수 전체 집합 x인데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어떤 실수를 갖다 놔도 걔가 가리키는 게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3. 그게 x에서 y로의 함수 g라는 겁니다. 그러면 g-2라는 건 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뭐 어디 있는지 알 바는 아니지만 뭐가 됐던 간에 걔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g-2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x가 x니까 f5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gx가 상수 함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옛날에는 확률과 통계에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로 넘어왔네. 자, 두 집합 x에서 x가 있고 y가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대요. 자, 이거는 뭐 외워도 좋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원소가 너무 많으니까 자, 원소의 개수를 좀 줄여볼게요. 자, x라는 녀석을 정의역을 뭘로 할까? 1, 2, 3, 4. 그 다음 1, 2, 3으로 하자. y를 1, 2, 3, 4라고 합시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1에서 반드시 화살표가 한 개는 나가야 돼. 한 개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그러면 얘가 화살표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요. 자, 그래서 1한테 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함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도 화살표가 하나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1이 1을 가리켰다고 해서 2가 1을 못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함수니까. 그럼 2도 4개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2가 뭐 3을 가리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 3이 가리킬 수 있는 것도 4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 하면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요. 1대1 함수는 조금 다른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은 아무거나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럼 1이 가리킬 수 있는 건 4가지. 자, 1이 예를 들어서 2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된 순간 2는 2를 못 가리켜요. 그러면 2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얘를 제외한 3가지요. 그래서 얘가 뭐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켰다라고 합시다. 그럼 남은 한 친구는 얘랑 얘를 가리킬 수 없어요.
나머지 두 개만 가리킬 수 있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인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얘네들한테 나열해주는 4, P, 3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더 나아가서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3p3인데 이거는 3팩토리얼과 같겠죠? npm은 n 팩토리얼이요. 자, 그러면 상수 함수는 자, 화살표를 받는 애가 하나만 있어야 돼. 자, 1, 2, 3이 1만 가리키던가 하는 한 가지, 2만 가리키던가 한 가지, 3만 가리키던가 한 가지, 4만 가리키던가 한 가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두 집합 x가 있고요. x를 1, 2, 3, 4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y가 있다라고 할게요. y를 뭘로 할까? 1,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함수이긴 한데, 자, 만약에 x1이 x2보다 작아요. 이면 fx1도 fx2보다 작은 함수의 개수를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얼추 비슷하지? 자, 여기서 x1과 x2는 얘의 원소고요. fx1과 fx2는 여기의 원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x라는 친구는 1, 2, 3, 4. 그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5, 6, 7, 8. 함수 f. 자, 일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 중에서 10까지네. 얘네들 중에서 최대 4개가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4개가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자, 이미 이 말에서 1대1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죠?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끝나요. 자, 만약에 고른 게 누구라고 할까요? 고른 게 5, 6, 8, 9라고 합시다. 고른 게 5, 6, 8, 9.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만약에 원소값이 작은 게 있으면 걔의 함수값도 작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뜻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이 예를 들어서 7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2는 6을 못 가리키고 7을 못 가리키고 5를 못 가리켜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럼 얘가 가리키는 값도 7보다는 큰 값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만약에 자 3이 7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2가 가리키는 거는 7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6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끝나는 게 만약에 골라진 게 5, 6, 8, 9가 골라졌어. 그러면 반드시 1이 5를 가리켜야 되고요. 2가 6을 가리켜야 되고요. 3이 8을 가리켜야 되고요. 4가 9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는 그냥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만큼 골라주기만 하면 끝난다 라는 겁니다. 내 기억이 여기까지였는데 223. 오케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